먹는 거 자체가 우리 몸의 세포를 만드는 구성이 되잖아요. 그 세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제 이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그 에너지에 여러 가지 복합되어져 있는 종합적인 에너지들이 골고루 섭취가 돼야 되거든요. 이 요즘에는 뭐 가장 많은 게 당질 중독이다, 탄수화물 중독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는데 사람의 입맛에만 맞춰가지고 모든 게 만들어지니까 그래 미네랄 분야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이 주요 영양소가 결핍된 상태로서 흡수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모든 이게 통곡물에 보면은 그런 결핍된 요소들이 거의 없고 전체적인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골고루 섭취가 되어져 있거든요. 세포 활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로 통곡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가리킨 과목이 생물이에요. 생명공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전공은 물리학인데요. 30년 정도를 생명공학을 가리키면서 이제 그런 영양소의 문제나 이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라든지 미네랄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에 관계되는 걸 많이 이제 보고 생각하고 연구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몸에는 미생물들이 존재하거든요. 예, 그래 미생물들이 세포에도 영향을 주지만 미생물의 먹이가 좋은 미생물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우리 몸에는 유익균하고 유해균하고 중간균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는데 유익균의 먹이들이 제대로 들어갔을 때, 예, 그 유익균들의 활성이 제대로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 몸의 모든 문제에서 장내 소화 흡수라든지 간의 기능이라든지 혈액의 순환이라든지 모든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이거 자체 근본 자체가 우리가 먹는 통곡물에서 나온다 이렇게 판단하는. 비타민도 다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마그네슘이라든지 망간이라든지 이런 이 여러 가지 미네랄 원소들 자체가 깎여 나가면은 껍질 속에 가장 많이 있는 것들이 성분이 제거돼 버리니까요. 깎아낼수록 남는 거는 결국은 이게 탄수화물 덩어리밖에 남지가 않으니까. 물론 이제 그거를 다른 거 뭐 약품을 통해서 요즘에 보면은 뭐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유산균을 갖다가 외부에서 먹는다 그러지만은 그렇게 먹을 필요가 없이 우리 몸속에 존재하고 있는 유산균에게 이게 좋은 이 먹이를 주면은 그것이 스스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가장 뛰어난 경우일 거라고 보거든요. 이 원래 우리 몸에는 가지고 있는 유산균이라든지 그런 균의 숫자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으니까 그 많은데 거기에 어떤 먹이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유해균들이 번식을 많이 하느냐 유익균이 번식을 많이 하는 이런 차이들인데요. 어떤 먹이냐에 관계된 거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프리바이오틱스가 관계되는 거를 제대로 줄 수 있는 것이 통곡물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항생제로 많이 쓰는 뭐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되겠지만은 그런 거를 제거하고 나머지들에서는 친환경으로 나와 있는 거 단지 통곡물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껍질째 먹어야 된다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농약을 많이 쳤다든지 친환경 제품이 되지 않은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런 거를 잘 골라서 해야 된다고 보고 이거 자체가 어떤 영양가를 주냐면은 뭐 제가 운동하고 있는 것들의 하나가 우리 농산물의 친환경 농산물들이 지금 한 3%밖에 되지 않거든요. 3%도 채 안 되고 있는 경우인데 그러면 그 농사를 짓고 있는 친환경 생산자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물건을 만들어 놔도 외부에 뭐를 가지 않았으니까 모양이라든지 이 때깔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안 좋으니까 시장성, 그 다음에 이제 생산량도 적고 그러니까 이 판매량이나 시장성이 많이 없다고 하는 거로 인해 가지고 판로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 지쳐가지고 거의 망하거나 아니면은 이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운동이 돼갖고 통곡물 자연식에 관계되는 것이 보급이 되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자기들이 먹어야 될 것들이 친환경 먹거리에 관계되는 것들이 중요하다. 전체식으로 먹어야 되고 껍질째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은 그런 생산자들도 살아나지 않겠느냐. 세계적으로 가장 강국이라 그러면 농업이 발달한 나라들이 가장 강국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 농업이 많이 발달되어져 있는
이 아주 대국들에 보면은 유기농업에 관계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발달이 되고 있어요.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근데 한국에는 유기농을 발전시켜서 생산자들이 만들어 놓더라도 소비자가 이용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소비자들이 소화할 수 있고 소비자들이 많은 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는 통곡물에 관계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아 이게 필요하다는 거를 우리의 먹거리 문화에서 바꿔주면은 당연히 친환경 생산자들은 살아남게 되어져 있죠. 시장성도 확보가 되게 되어져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요. 이게 꼭 통곡물 자연식에 관계되는 것 자체가 어떤 그 뭐 약품이나 이런 것들 의술처럼 완벽하게 사람을 바꾼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가장 근간이 되는 것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가장 문제들이 결혼을 안 하는 천연성업도 많이 있지만은 그 원인들 중에서가 사회적인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결혼을 해도 요즘은 아이를 못 낳고 있는 난임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저산율이나 이런 게 1위인데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난임이라든 이런 것들이 엄청난 질병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 원인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게 파악을 해보면 뭐 몇 가지를 볼 수 있겠죠. 첫 번째가 저는 이게 먹거리의 문제점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외에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거리에서 오고 있다. 제가 GMO 운동을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나는 한국의 GMO 재앙을 보고 통곡하다라고 하는 책을 쓴 같이 일하고 있는 오로지 선생님인데 그 책에 보면은 GMO로 인해서 한국의 38가지 질병과의 상관관계가 나와요. 그럼 GMO를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GMO 식품이거든요. GMO라고 하는 거는 유전자 조작 식품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그 식품에 들어가고 있는 포함되어져 있는 것들에 잘못된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음식을 먹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쌀이 껍질을 까고 나면은 산패가 되거든요. 나락으로 계속 보관해 두고 있으면은 그 쌀은 산패되지 않고 몇 년이 지나도 그 씨를 심으면은 벼가 이삭이 느는데요. 현미를 놔둔 거를 갖다가 한 1년 지난 다음에 논에다 뿌리면은 그거는 싹이 트지 않거든요. 한국의 수입에서 쌀을 수입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데 쌀을 나락으로는 한국은 수입을 못 해요. 전부 다 이게 도종해갖고 수입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먹거리 문제들이 같이 존재하죠.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 뭐 GMO에 관계되는 것도 있지만 수입 농산물에서 들어오고 있는 나쁜 영향들도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우리 땅에서 제대로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로컬 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먹거리를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들이 중심이 되는데 그러면 또 우리 먹거리에서 발전해 나갈 때 친환경 먹거리와 그게 통곡물로 됐을 때 국민의 건강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부분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체질적으로. 근데 통곡물 속에서는 뭐 여러 가지 알러지들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의학적으로 조금씩 조정을 해서 봐야 될 문제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거의 알러지들이 별로 없다고 봐요.